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취업의 뉴스 시간입니다. 네, 한국경제TV의 이지수 기자 그리고 진아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또 선남 선녀가 오셨네. 네. 자, 우리 미남 기자, 이지수 기자 또 소식 준비하셨죠. 첫 소식인데요. 정부가 2017년까지 사회적 기업을 3,000개 육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명의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또 관련 분야에서도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인데 앞으로 바뀌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회적 기업 3,000개, 10만 명의 고용, 반가운 소식인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혜연 캐스터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네, 글로벌 인재 채용 5대 트렌드가 발표가 됐습니다. SNS와 이미지 투자,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또 내부 고용, 이어서 모바일 플랫폼 이렇게 5가지가 꼽혔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죠. 이지수 기자가 한 가지 내용 더 준비하셨죠? 네, 뉴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올 하반기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증가세가 주춤한 반면에 기계와 디스플레이, 반도체 업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의 뉴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인데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2017년까지 사회적 기업 3,000개를 육성을 해서 10만 명을 고용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또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 제도와 또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하죠.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은 사회적 기업 범위 확대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유사 사업 간의 기능적 연계 강화, 그리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촉진이죠. 자, 또 직접 지원보다도 금융 판로와 사업 개발 등의 간접 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데 역점을 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요, 이 10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네. 자, 사회적 기업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우선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일반적 기업이랑 어떻게 다른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단어에서도 나오듯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인데 네. 일반 기업들이 이윤축으로 목적으로 하죠. 주주들이 있고 또 임금을 줘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재화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걸 통해서도 이제 돈을 벌 거예요. 그런 이유는 다시 지역 공동체에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 시스템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윤도 추구를 하지만 일단 그렇게 벌어들인 이윤을 사회에다 환원도 하고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부가 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의 시각에서 이번 사회적 기업 대책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부가 고용 70% 달성 로드맵에 후속 조치로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전체적인 고용 창출 능력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또 취약계층 고용에서도 놀랄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당시 이제 첫 해에는 50개밖에 사회적 기업 수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취업자 수도 2,539명에 불과했는데 6년 뒤인 지금 2013년 7월 현재는 사회적 기업이 856개에 달합니다. 또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합치면 2,000여 개가 넘는 숫자인데 6년 만에 그 기업 숫자로만 봐도 8배가 증가라는 거고요. 또 근로자 수 현재 19,925명, 2,500명에서 단기간에 굉장한 성과를 보였어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게다가 취약계층 고용에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에 1,400명 취약계층을 취업이 됐었다면 또 6년이 지난 지금은 12,000명, 그러니까 1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 일단 정부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 고용률을 높이는데 특히나 그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고용률에 집중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고용률, 고용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는 거 지금 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그래서 적극 육성하려고 하는 건데 그 적극적인 방안, 구체적인 방안이 중요한 거겠죠. 어떤 정책 내놓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요. 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
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고부가 서비스, 범죄 예방, 그리고 빈곤 탈출과 지역 재생, 전통 문화 보존 등 분야에서 융복합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모델을 발굴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노동 통합형,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형, 그리고 국제 공헌형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기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손질하고 또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유사 사업 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고요.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선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요. 관련법을 이제 개정하는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처 간의 어떤 흩어진 지원 제도도 하나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지원 제도들이 말씀하신 대로는 장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사회적 기업이 지금까지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 건데 뭐 양극화, 고령화 같은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설립의 제한이 또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주도의 사회기업 육성안이 나오다 보니까 민간과 동떨어진 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대책들인데 우선은 이제 고부가 서비스, 범죄 예방처럼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네. 또 빈곤 탈출, 지역 재생, 전통문화 보존 같은 분야, 이 분야는 그 지역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민간과 좀 더 가까운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들 많이 발굴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나왔죠.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가 이 컨텐츠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1980년도 미국의 사례인데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그 재단이죠. 파운데이션이라는 뜻인데 아쇼카펠러가 좋은 모델입니다. 이 아쇼카펠러가 사회적 기업가들을 육성해 왔어요. 그래서 71개국에 2,800여 명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도 가져와서 좋은 컨텐츠가 있다면 그 기업가들을 육성하고 발굴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육성하는 그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질이 있는 분들을 미리 뽑아서 키워보겠다. 정부가 정부 주도의 산업을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뭐 사업 모델의 혁신성이나 창의성 같은 그런 프로그램적으로 그 스크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은퇴자와 고령자, 여성에 대한 계획도 나왔습니다. 살펴보면은 은퇴자,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분들의 경험과 지식입니다. 그런 것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 여성에 대한 정책, 그러니까 돌봄, 가사, 간병 같은 서비스에는 여성이 특히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예요. 네. 그 분야에서도 여성들이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의 제도, 그러니까 인건비 기준이 뭐 4시간, 6시간, 8시간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강화를 하면은 그런 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도 임금에서 손해보는 경우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만들겠냐 이런 정확한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3,000개 육성 10만 명. 그러니까 GDP 매출 기준으로는 0.2%대인 3조 원대로 이 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부가 이제 발벗고 나선 만큼 사회적 기업이 고용 창출에서 큰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이죠. 하반기 수출업별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지 전망한 자료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증가세가 상반기에 비해서 주춤한 반면에 기계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업종은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또 주요 수출업종의 올해 하반기 일자리 증가율 전망치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자동차 업종의 일자리 증가율은 상반기 1.2%보다 0.4포인트 떨어진 0.8%로 전망이 됐고요. 반면 기계업종은 수출과 내수 모두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일자리 증가율이 5.6%로 예상이 됐습니다. 상반기보다 3.9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기계 업종에서 약 2만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또 반도체, 전자와 철강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일자리 증가율이 높게 전망이 됐습니다. 네. 자, 몇몇 업종은 일자리가 상반기보다 더 늘어나고요. 또 반대인 업종도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씩 좀 짚어보죠. 네, 일단은 이 7가지 업종이 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보면서 전체 산업을 좀 예측을 좀 해보는 건데 일단은 올 하반기 상반기보다 더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산업별로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철강은 늘어나고 자동차 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동차 업종부터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내수 부진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 판단할 때는 매출과 또 영업이익을 따져봤을 때 자동차 산업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장이 작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게다가 일단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번 하반기에 새로운 모델들을 많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반면에 기계산업 일자리 상반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상반기 늘어났던 양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내수에서는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디스플레이 업종과 전자 업종도 글로벌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전자 업종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인지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채용 트렌드 소식이죠. 5가지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링크트인이 올해 글로벌 채용 트렌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글로벌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업계 동향,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경쟁사보다 앞서서 유능한 인재들을 기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5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SNS입니다. 고급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기업 이미지 투자. 그리고 세 번째가 효율성인데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채용 효율성을 파악한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비용 절감을 위한 내부 고용을 선호한다는 것이고요. 5번째는 모바일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요,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또 호주, 독일 등에서 이 광범위한 지역의 채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자, 5가지 채용 트렌드가 네. 나왔습니다. 이 트렌드라는 건 좀 빨리 알고 트렌드에 좀 밝아야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세하게 알아보죠. 5가지 트렌드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채용 트렌드를 구직자분이 알고 계시다면 좀 더 취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선은 이제 SNS 활용인데 고급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SNS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2012년에 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걸 쓰냐는 질문에 대해서 인터넷 채용 게시판이 38%, 비즈니스 SNS가 37%, 그다음에 이제 헤드헌팅인데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SNS가 지난해에 비해서 11%포인트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SNS가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이미지 투자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광고나 또 지면 광고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야 좋은 인력들이 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더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알고 있었죠? SNS 채용이 많이 이용한다는 그렇죠. 거. 예, 네. 그렇습니다. 또 기업 이미지에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 밖에도 데이터를 이용한다든지 또 내부의 고용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났죠? 맞습니다. 빅데이터와 내부 고용도 한 가지 트렌드인데 네. 빅데이터 말하자면 이제 눈에 보이는 정보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을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됐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원하게 됐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보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인터넷과 모바일이 지금 대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바일 플랫폼 또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채용 정보를 모바일 플랫폼에 올려놓은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 일부 있는 회사 중에서는 50% 넘는 분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 또 모바일 통해서 채용 공고를 얻었다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내부 고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한번 유치를 하면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부에서 흥미와 취미, 흥미와 적성 등을 고려를 해서 직원들이 어떤 부서에 들어갈지를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일단은 회사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점들을 구직자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취업의 뉴스 속에 다양한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네. 자, 한국경제TV 이지수 기자 그리고 진아연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